안녕하세요. 오늘은 슬기롭게 수업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은 어떤가요? 어떤 날은 수업 시간이 즐거워 눈을 반짝이며 듣고 질문이나 발표도 잘하는데 또 어떤 날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졸립고 움직이고만 싶은 날도 있을 거예요. 지루하다면 한없이 지루하기만 한 수업 시간이지만 놀 때는 신나게 공부는 재미있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시간은 나의 수업 시간은 어떤지 점검해보고 올바른 수업 듣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의 수업 태도를 체크해볼게요. 첫 번째, 나는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거의 눕는 자세가 된다. 두 번째,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지만 전혀 집중하지 못한다. 세 번째, 조금만 어려우면 모른다고 말한다. 네 번째, 활동 내용이 많거나 지루하면 언제까지 할 거냐고 자주 말하는 편이다. 다섯 번째, 지금 하는 수업과 관계없는 말을 자주 한다. 5개 문항 중 여러분은 몇 개가 체크되었나요? 체크된 개수가 많을수록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개수가 많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수업 태도는 노력하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슬기롭게 수업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바로 예집 필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습, 집중, 필기, 복습이에요. 수업 전에는 예습, 수업 중에는 집중과 필기, 수업 후에는 복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단계별로 알아보기로 해요. 첫 번째 예습 단계를 알아보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낼게요. 다음 화면에 1부터 20까지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를 1, 2, 3, 4처럼 순서대로 찾아보세요. 시작할게요. 어떤가요? 순서대로 읽기 쉬웠나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문제의 난이도와 나의 시력도 똑같았는데 숫자를 순서대로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 이유는 뭘까요? 무작위하게 뿌려져 있다고 생각했던 숫자들은 사실 사분면으로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위, 그 다음은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순서로 숫자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나니 처음보다는 숫자 찾기가 수월하지요. 우리의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이 시작된 후에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나서야 허겁지겁 책을 펼치고 듣게 되면 선생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단번에 파악하기 힘들고 한 번 놓치게 되면 그 다음 내용은 듣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냥 모르고 수업을 듣는 것과 무엇을 배울지 사전에 알고 듣는 것에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수업 종이 올리기 전 1분 예습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선생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살펴봤던 핵심 단어나 내용을 알아가는 재미가 생길 거예요.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고 능동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겠지요. 1분 예습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교과서와 노트, 프린트물, 필기구 등을 미리 준비를 하고 교과서에서 배울 부분을 확인한 다음 학습 목표와 그림, 진한 글씨의 핵심어를 살펴보는 거예요. 사회 교과서를 이용해 1분 예습을 연습해 볼게요. 오늘 배울 부분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를 읽어봅니다. 그 다음 핵심 주제를 살펴보세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살펴볼까요? 인권이 무너지면 왜 전부 무너질까? 정의의 여신은 무엇을 들고 있는 걸까? 그 다음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도 살펴보고 직접 궁금한 것들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제목과 학습 내용 미리 보기,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예습이 돼요. 이렇게 사전에 살짝 본 내용이 수업 시간에 들린다면 이해도 더욱 빠르고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귀를 쫑긋, 눈은 반짝, 바로 집중 단계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 것으로 쏙쏙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눈과 귀를 모두 사용해야 해요. 잘 보고 잘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만 사용해서 듣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은 수년 동안 같은 교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과목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어요. 선생님에게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을 선생님의 생각과 연결해 보세요. 선생님이 저 그림을 왜 그리시는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건지를 생각해보고 칠판을 보며 수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최고의 학습 효과는 질문에서 출발해요. 수업 중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거나 수업이 끝나고 찾아보는 것이에요. 집중을 잘하려면 수업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손에서 연필을 놓지 않고 필기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수업 중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수업 중 선생님이 판서한 내용이나 선생님이 지시한 내용을 적어야 해요. 교과서 또는 노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또는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을 표시하거나 적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생님의 설명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필기를 다 못해도 선생님 설명에 집중하고 필기가 가능할 때 중요한 내용이나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을 적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집중과 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학습의 효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낮은 수준의 학습 효과는 읽기, 듣기 그리고 보기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보고 듣기로 학교 수업 시간이나 인터넷 강의에서 가만히 앉아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방법이에요. 경험하기와 가르치기를 제외하고 수업 시간에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보고, 듣고, 쓰고, 말하기예요. 집중해서 수업을 보고 듣고 필요한 내용을 써보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 말해보는 것이지요. 이제 수업 시간 중 집중과 필기를 지나 수업이 끝나고 할 수 있는 복습에 대해 알아볼게요. 복습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배운 내용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정리하는 동안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답니다. 특히 수업 직후 쉬는 시간을 이용한 복습을 습관화하면 이후 공부할 때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수업에 집중을 해도 수업 후 20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1시간 후에는 공부한 것의 반 정도만 기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업 직후에 바로 복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수업이 끝나면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내용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에게 바로 질문을 꼭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간략히 필기한 내용은 집에서 복습 노트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림을 활용해 그리는 마인드맵을 이용한 노트 필기는 기억해야 할 전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코네식 노트 필기는 요점 정리와 효과적으로 복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노트 필기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작성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도 복습 노트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롭게 수업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 더 간략하게 요약해 볼게요. 예습 단계에서는 수업 전 1분 동안 배울 부분을 펴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 살펴봅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나의 눈과 귀를 쫑긋히 하고 수업에 집중하며 내 생각을 선생님의 생각과 연결하여 수업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늘 손에 연필을 쥐고 핵심 단어나 궁금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1분 동안 교과서를 넘기며 눈도장 찍기를 통해 학습 내용을 되돌아보는 복습을 해보는 것이지요. 어때요? 학교 수업을 잘 듣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앞으로 매 수업 시간마다 예습, 집중, 필기, 복습의 4단계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수업이 재미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슬기로운 학교 수업 시간, 예지필복을 꼭 기억하세요.